지수 법칙 쌓고 그 위에 단항식 쌓고 그 위에 다항식 쌓고.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그 순환수수 영상 찍었거든요. 한 번에 찍는 김에 다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다음 단원 시계 계산 총정리도 한 번에 찍고 있습니다. 이 단원이 사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 수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노잼 단원이라고 좀 부르는 단원이긴 해요. 왜냐면은 뭐 계산만 계속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문자끼리 곱하고 문자끼리 더하고 뭐 문자끼리 곱했다가 나눴다가 더하고 뭐 그런 계산만 가득한 부분이라 여러분들 참 하기 싫어하고 이거 너무 재미없어요, 정말 계산 귀찮아요, 짜증나요, 이런 단원이지만 사실 참 중요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결국 요 기본 계산이 돼야 뒤에 있는 뭐 재밌고 흥미롭고 복잡한 이 수학 문제들을 풀 수가 있으니까요. 약간 뭐 수학계의 기본 헬스 트레이닝, 뭐 기본 런닝머신 뭐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고 지금 약간 눈 딱 감고 조금만 정확히 연습해 두시면은 나중에 정말 실망하지 않을 단원입니다. 참고로 선생님도 한창 이제 중2병에 걸려서 공부 안 하고 막 투니버스 보고 막 놀고 이랬는데 요거 재미없어가지고 그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도 선생님 시험 문제를 내는데 뭐 여기 계산해가지고 막 가끔 틀려요. 여기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만큼 지금 열심히 안 해놓으면 나중에 좀 쓸데없이 계산 틀려서 짜증날 확률이 높은 단원이다. 지금 귀찮더라도 연습을 해야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총 3개, 지수법칙,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다항식의 계산, 정확히는 뭐 다항식끼리 뭐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뭐 단항식이랑 다항식이랑 곱하기 아니면은 나누기 뭐 이런 것들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볼 겁니다. 요 3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수법칙입니다. 요 단어는 특징이 뭐 수학 교과서 자체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긴 한데 요 단어는 요거 자체에서도 지수법칙 쌓고 그 위에 단항식 쌓고 그 위에 다항식 쌓고 이렇게 다 쌓아지는 느낌이라 요 지수법칙부터 감을 잘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수법칙의 지수라는 거는 뭐냐? 우리 거듭제곱 할 때 2의 세제곱 하면은 요 조그만한 숫자를 지수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요 지수에 대한 법칙입니다. 요거의 포인트는 더하기나 빼기를 할 때는 요 지수 법칙을 쓸 일이 없고요. 뭐 어떤 두 수를 곱하기를 한다든지 나누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곱한 걸 또 제곱을 해준다든지 뭐 요럴 때 적용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계산해도 되지만 요 지수 법칙을 쓰면 훨씬 계산이 편해지니까 배우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 뭔 소리냐? 뭐 a, m, n 이렇게 문자로 쓰니까 괜히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숫자로 쓰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면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요 밑은 똑같고 요 위에 있는 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곱하면 답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2의 세제곱 2는 4, 4는 8, 뭐 2의 5제곱 8이 16, 32에서 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 거듭제곱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2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2를 3번 곱했다는 얘기고요. 2의 5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2를 5번 곱했다는 거고. 이렇게 여러 번 곱해지는 애들끼리 또 곱해주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에 2가 여기 3개, 여기 5개 합해서 8개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 밑이 똑같을 때, 다시 말해서 요 2라는 밑, 요 곱해주는 요 숫자 자체는 똑같을 거고요. 근데 요 조그마한 숫자 지수는 요 원래 숫자끼리 곱했을 때 요 조그마한 숫자들끼리 더해지더라. 3 더하기 5 3번 곱하고 5번 곱해서 더하면 총 8번 곱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에 m제곱, 어떤 수에 n제곱 있으면은 이 두 개를 한 번 더 곱해주면 제일 중요한 거 곱하기입니다. 이거 더하기일 때 똑같이 적용했다가 망해요. 이때는 요 조그만한 숫자들 몇 번 곱했는지 나타내는 요 숫자들끼리 이렇게 더해서 표현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20제곱 곱하기 다음에 50제곱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계산할 것도 없지. 20번 곱하고 50번 곱하고 이걸 곱총 70번 곱해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밑이 2랑 3 이렇게 다른데 그냥 막 무지성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2, 3은 6, 뭐 3, 4, 지수법칙 7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지수법칙은 항상 밑이 똑같을 때 뭐 쓰는 거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뭐 3 곱하기 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요 3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럴 때 되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도 가끔 실수할 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네 해서 0 더하기 2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 지수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을 때는
3을 한 번 곱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1이 숨어 있는 거다. 1이 1.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1이랑 2를 더해서 3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a의 m제곱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제곱을 해줬는데 걔를 통째로 제곱을 또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뭐 3의 4제곱의 5제곱 뭐 이런 거라고 치면은 이 3의 4제곱이라는 애를 이렇게 5번 곱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배운 지수법칙 1번에 의해서 요 밑이 똑같은 숫자끼리 곱해주면 요 조그만한 애들끼리 더해진다.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면 5번 더하니까 4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20제곱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숫자를 제곱을 한 애를 또 제곱을 할 때, 이때는 이 조그마한 숫자들끼리 곱하기가 돼서 4, 5, 2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게 m 곱하기 n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자 사이에 곱하기는 안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m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누기인데요. 나누기는 기본적으로 쉽습니다. 요 곱하기랑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곱했을 때 조그마한 숫자끼리 더했으면 요 나눴을 때는 조그마한 숫자끼리 빼주면 돼요. 뭐 왜 그러냐 설명을 해보면 a 5제곱 나누기 a 제곱 이렇게 한다 치면은 a 제곱분의 a 5제곱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요거 좀 풀어보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여기는 a 곱하기 a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나누기이기 때문에 아까는 뭐 더해졌지만 요번에는 약분이 돼서 하나씩 빠진다. 그러면 남는 게 a가 3개, a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나누기를 할 때는 요 조그마한 지수끼리 빼주면 된다. 요게 기본인데요. 근데 나눗셈은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 두 지수가 똑같으면 뭐 그냥 뺀다 그러면 5 빼기 5니까 0제곱 뭐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뭐 어떤 수를 0번 곱한다 뭐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죠. 뭐 심지어 a 제곱 나누기 a 5제곱 이렇게 지수가 작은 거에서 지수가 큰 거로 나눠주면 뭐 그냥 요 규칙을 쓰면 2 빼기 5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 지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 어떤 숫자를 마이너스 3번 곱했다 이런 거는 우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지수법칙 3번 나누기를 할 때는 경우를 좀 나눠줘야 돼요. 뭐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클 때는 그냥 이렇게 빼주면 되는데, 만약에 앞에랑 뒤에가 똑같거나 앞에 거보다 뒤에 거가 크면 어떻게 되냐, 일단 뭐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뭐 이렇게 앞이랑 뒤가 완전히 똑같을 때는 이건 볼 것도 없이 1이죠. 뭐 100 나누기 100 하면 1이니까. 그래서 요 두 숫자가 똑같을 때는 우리 그냥 답이 무조건 1이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뭐 2의 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요건 어떻게 되냐, 요거 2의 5제곱 분의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 곱하기 2 해서 얘도 똑같이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뭐 5개에서 2개 빼서 2가 3개 남게 되는데요.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위에 분자가 남았는데 지금은 요 밑에 있는 분모가 더 커서 밑에 있는 분모가 남는다. 그래서 제곱을 5제곱으로 나누면 5 빼기 2 해서 3이 되는 건 똑같은데, 이게 작은 거에서 큰 수를 뺄 때는 이렇게 분의 1 역수가 되더라. 분자랑 분모 위아래가 바뀌더라. 요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법칙 3번 나누기를 할 때 앞에 있는 지수보다 뒤에 있는 지수가 크면은 이때는 뭐 지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데 요때는 분자랑 분모가 바뀌어서 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들어간다. 요거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귀찮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그냥 차라리 뭐 어떤 숫자의 0제곱 어떤 숫자의 마이너스 제곱 이런 거를 새로 정하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런 건 안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기억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숫자가 두 개입니다. 뭐 a, b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거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아니면은 뭐 b분의 a 이렇게 분수 나눠져 있는 애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뭐 2 곱하기 3 요거를 세제곱했다 라고 하면은 뭐 2 곱하기 3,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요거 우리 곱하기만 가득하기 때문에 곱하기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게 있어서 요 계산하고 싶은 걸 먼저 계산해도 되죠. 그래서 2 쌍 몰고 3 쌍 몰면 요 결국 2가 3번 곱해지고 3이 3번 곱해지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요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마치 그 우리 괄호에 숫자를 곱할 때 분배 법칙 쓰듯이 세제곱 있으면 얘한테도 가서 세제곱이 되고 얘한테도 가서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어떤 숫자 두 개가 곱해진 a, b 요거를 통째로 m제곱을 하면 요 m이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간다. 그래서 a의 m제곱, b의 m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분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뭐 3분의 2의 4제곱 하면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근데 결국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되기 때문에 3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가게 되더라. 그래서 B의 m제곱, A의 m제곱 이렇게 분자랑 분모에 각각 제곱을 해주게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지수 법칙 일단 뒤에 모든 계산의 기본이 되겠죠. 지수 법칙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기초가 탄탄해야 요 위에 있는 게 조금씩 해도 이렇게 쭉 쌓여가는 합의 구조이기 때문에 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단항식과 곱셈 다음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한번 해볼 건데요. 단항식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뭐 3a 뭐 5b 제곱 이런 식으로 문자랑 숫자가 곱해져 있고 여러 항이 더해져 있거나 하진 않은 항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애들의 단항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식과 식을 곱할 건데요. 뭐 3a 곱하기 5b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줄 겁니다. 곱하기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건 다행히 굉장히 쉬워요. 결론만 얘기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 5, 15, a랑 b 곱하면 그냥 a, b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고 약간 앞에 했던 지수 법칙이랑 연결해서 4a 제곱 b랑 3a b 세제곱이랑 곱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줄 겁니다. 그러면 4랑 3이랑 곱해서 12가 될 거고요. a 제곱이랑 a랑 곱하면 여기 1이 숨어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지수법칙 1번에 의해서 2 더하기 1, 3 a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b랑 b 세제곱 곱하면 여기 1이 있으니까 1 더하기 3에서 b의 4제곱이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할 때는 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특히 똑같은 문자끼리는 지수법칙을 써서 계산해주면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뭐 우리 정수와 유리수 할 때도 이미 충분히 많이 했지만 곱하기랑 나누기 있으면은 그냥 그나마 곱하기가 기분이 좋지 나누기는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우리 나누기를 그냥 나누기로 풀지 않고요. 웬만하면 뒤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그럼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역수가 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곱하기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요 EXY의 제곱 이렇게 전체가 제곱되어 있을 때는 제곱이 너한테도 가고 너한테도 가고 근데 얘한테도 갑니다. 가끔 까먹고 숫자에는 안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숫자한테도 가야 돼요. 그래서 2의 제곱은 4, X의 제곱은 X의 제곱, Y의 제곱은 Y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약분이 되는 애는 약분을 해줍니다. 요 8X 세제곱 Y는 사실 1분의 8X 제곱 Y이기 때문에 요 분모에 있는 4랑 분자에 있는 8이랑 약분이 되고요. 요 x제곱, x세제곱도 약분이 돼서 이거 사실 나누기니까 요 지수끼리 빼주는 거죠. 그래서 x가 하나만 남고 요거는 나누기 되는데 하나씩 없어져서 밑에 있는 애만 하나가 남는다. 그래서 y분의 2x 이런 식으로 단항식끼리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는 요 나누기는 웬만하면 곱하기로 바꿔서 요 지수 법칙 같은 거를 적용해서 숫자는 숫자끼리, 같은 문자는 같은 문자끼리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에가 길었으니까 이건 빠르게 자를게요. 그 다음 뭐 다항식의 계산 정확히는 다항식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랑 뭐 단항식 다항식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요거를 배워봤는데요. 여기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짜증나는 계산이 귀찮으니까요. 뭐 그런 단원인 것 같습니다. 자, 다항식 더하기 다항식 해볼 건데요.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뭐 고맙다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뭐 3x 더하기 y 라는 애랑 뭐 2x 더하기 4y라는 애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건데요. 이거 뭐 1학년 때 뭐 1차식에 덧셈 했던 것처럼 이게 더하기 빼기는 아무나 계산이 안 된다. 3x, 2x 이렇게 x라는 문자도 똑같고 둘 다 뭐 1제곱이죠. 요 위에 있는 차수, 지수도 똑같은 애들끼리만 덧셈이 되더라. x랑 y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뭐 x가 떡볶이면 y는 오뎅 아예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끼리는 함부로 더해주면 안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x 있으면 얘는 y랑은 더하기가 안 되고 2x랑만 더하기가 된다. 그러면 계산하면 요 x가 3개, x가 2개, 그래서 x가 5개가 될 거고 y는 더하기 4y랑만 계산이 된다. 그러면 y가 1개, y가 4개, 그래서 5y가 되는구나.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뭐 갑자기 5 더하기 5는 10, x, y 이렇게 붙여 이러면은 참사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요 다항식 더하기 빼기의 핵심은 문자가 다른 애들끼리는 더하기 빼기가 더 이상 안 된다. 요거만 기억하면 사실 되고요. 근데 요렇게만 끝내면은 여러분들 너무 맥 빠지니까 굳이 좀 요런 게 좀 들어있죠. 뭐 x제곱 이런 게 있고 그냥 x 이런 것도 있고 요것도 뭐 4x제곱이랑 x제곱 2x제곱 얘네들은 x제곱이라는 동류 항이니까 계산이 되겠지만 얘네랑 x랑은 계산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제곱이 있는 애랑 없는 애랑은 아예 다른 종류의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짜증나게 괄호가 있어요. 그럼 이거 귀찮게 좀 계산해줘야 됩니다. 괄호를 하나씩 벗겨 나갈 거예요. 일단은 요 x 더하기 2 요걸 벗기면 요 괄호가 하나 없어질 거니까 원래 대괄호였던 애는 이렇게 중괄호로 바뀌고요. 원래 중괄호였던 애는 소괄호로 바뀌고 이제 요 괄호를 풀어줄 건데 앞에 빼기가 있습니다. 빼기가 있다는 거는 쉽게 생각하려면 앞에 요 1이 있는 거잖아요. x 더하기 2라는 거는 1 곱하기 x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요 괄호 앞에 빼기가 있으면 요 괄호 속에 있는 애가 전부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원래 그냥 x였는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x가 될 거고요. 원래 더하기 2였는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중괄호는 소괄호가 되고 대괄호는 중괄호가 되고 그러면 요 괄호 안에서 뭐 x제곱 x 계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또 괄호를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중괄호였던 애는 소괄호가 될 거고 요것도 요 전체 괄호 앞에 빼기가 있기 때문에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이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바뀐다. 원래는 그냥 2x제곱이었는데 빼기 마이너스 2x제곱이 될 거고요. 원래는 빼기 x였는데 더하기 x 원래는 빼기 2였는데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부호가 싹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괄호 안에가 좀 계산이 돼요. x제곱 빼기 2x제곱이 있으니까 계산하면 1 빼기 2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요. 뒤에 건 그대로 써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괄호를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빼기가 있기 때문에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부호가 싹 반대가 된다. 원래 마이너스 x제곱이었으니까 플러스 x제곱으로 플러스 x였으니까 마이너스 x로 플러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뭐 또 얘가 계산이 되죠. 4x제곱 더하기 x제곱 하면 5x제곱 빼기 x 빼기 2 이렇게 괄호가 많이 있어도 괄호 앞에 빼기가 있으면 부호가 다 반대가 되고 괄호 앞에 더하기가 있으면 그냥 계산하면 된다. 요거만 기억해서 차근차근 괄호 풀어주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건 끝났고요. 그 다음엔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인데 요것도 뭐 숫자 계산할 때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1학년 때 했던 거랑. 그럼 뭐 3a 곱하기 4a 더하기 5b 이런 식으로 요 괄호 앞에 어떤 단항식이 곱해져 있으면 다항식에 단항식이 곱해져 있으면 우리 항상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주더라.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3a 곱하기 4a 이렇게 3a 곱하기가 4a 쪽으로도 가지만 얘한테만 가면 섭섭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3a 곱하기 5b 요 뒤에는 5b에도 이렇게 가서 더해진다 라는 거죠. 근데 전이랑 좀 다른 점은 1학년 때는 뭐 3 곱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있으면은 분배 법칙을 써도 되지만 뭐 3, 4, 12, 3, 5, 15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됐거든요. 그냥 4 더하기 5는 9, 9, 3, 27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왜냐? 요 4a 더하기 5b 요거는 a, b 문자가 달라서 계산이 안 돼요. 요 괄호 안에서 무언가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무조건 분배 법칙을 써서 요 괄호를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3a, 4a 3, 4, 12, A 두 번 곱했으니까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3, 5, 15, AB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단항식이랑 다항식을 곱할 때는 무조건 분배 법칙을 써줘서 정리를 해줘야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나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단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의미가 없고 뭐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인데 4A 제곱 더하기 6AB를 뭐 2A로 나눈다. 뭐 이런 경우에도 그냥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 일단 나누기가 짜증나죠. 선생님은 나누기를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나누기를 역수로 바꿔서 곱하기로 바꿔준다. 그러면 곱하기 2a분의 1이니까 얘가 분배법칙 얘한테도 가고 얘한테도 가서 4a 제곱 곱하기 2a분의 1 더하기 6ab 곱하기 2a분의 1 그래서 이제 약분 해줘야겠죠. 약분하면 2a 하나씩 날라가서 a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것도 약분하면 3 a는 하나씩 날라가서 없어지고 이렇게 남은 애들을 보니 2a 더하기 3b다. 이렇게 계산이 순간이동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나는 이렇게 곱하기로 바꾸는 게 더 짜증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 어디다 적어야 되냐?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분수로 나타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2a분의 4a 제곱 더하기 6ab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약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많이 쓰는 스킬이 결국에 이제 뭐 2a 4a 제곱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결국 2a 이게 한 세트인 것처럼 4a 제곱 더하기 6ab 이게 통째로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요 2a라는 애가 얘랑만 약분되면 섭섭합니다. 그래서 2a랑 4a 제곱 요것도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요 2a랑
UKB 뒤에는 요것도 계산을 해줘야 올바르게 분배 법칙 쓰듯이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2a가 4a 제곱이랑도 약분되고 그대로 6ab랑도 약분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게 모양이 약간 하트처럼 이렇게 두 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a랑 4a 제곱 약분하면 뭐 2만 남고요. a 하나 날라가니까 하나 남고 그래서 2a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 2a 다 없어졌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 요 6ab랑 할 때는 다시 6ab랑 약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2, 6 하면 3 a 날라가면 없어지고 남은 거 2 여기 더하기니까 더하기. 이렇게 분수 형태로 약분을 할 때는 요 분모가 하나 약분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왼쪽이랑 오른쪽 각각을 다 약분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만 틀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귀찮으면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역수로 곱하기 써서 분배 법칙 하는 걸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하드 트레이닝 그 헬스 트레이닝 단원 시계 계산은 끝입니다. 이 뒤에 뭐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크나큰 도움이 아마 되겠죠. 그 뒤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아무튼 뭐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